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들도 역시나 깊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릴 텐데요.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차근차근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02-377 이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역시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은 분들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최대한 많은 분들 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빨리빨리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요. 오늘도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시장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2480포인트 언저리죠. 여기를 저점 지지라인으로 잡아놓고 오늘 코스피가 0.87%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8%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가고 있는데 해외 미국부터 해서 중국, 일본 전부 다 지금 증시가 약한 거에 대비해가지고는 우리나라 좀 잘 버티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지금 증시가 올라오게 되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2580포인트 언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요 언저리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힘이 좀 없어질, 빠질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고요. 저기를 뚫게 되면 이제 전고점까지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2650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결국 박스권이라고 하죠. 위쪽에서 만들어지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돼요.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조금 안 좋긴 해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무너지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조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조금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 부분은 이제 환율인데요. 환율도 지금 다시 한번 치솟아 올라가게 되면서 1360원대, 1350원대까지 이렇게 거의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시 또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1400원대까지 치솟아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증시에 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들과 조건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실 외부적인 조건들인 거지 우리나라 경제라던가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직까지 악재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쪽에서 제가 크게 막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횡보하거나 박스권을 만들거나 힘이 조금 약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순환매 테마가 돌 것이다 라고 설명을 많이 해드렸죠.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이 많은 기업들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10% 이상 급등 나오는 기업들도 전부 다 바닥에서 급등 나오는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차트로 예를 든다면은 이렇게 장기간 빠진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또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다가 급등 나오고 있는 케이스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역시나 지금 급등 나온 종목들보다는 급등이 나오지 않았던 바닥에서 외면당했던 그런 기업들 중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돈이 들어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종목들을 갖고 있어야 탈출이 좀 쉽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시기 때 2021년부터 해가지고 물려있던 그런 기업들을 추가 매수만 잘해준다면은 이번 반등에 손실이 아니라 수익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본전까지도 찾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사실 새로운 종목을 잡아가지고 이득을 볼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추가 매수를 잘해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몇 개월째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종목이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잘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업종의 특징은 별로 없다 보시면 돼요. 급등 나오고 올라오는 기업들의 특히나 업종이 있을까 하면 그런 건 없고요. 지금은 단순한 개별 호재 또는 신소재를 만들었다는 거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단기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서는요. 사실 내 종목을 잘 어루만지는 것이 그냥 살 길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순환매 테마는 아무리 길어봤자 1년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환매 테마가 2차 전지부터 시작을 했다고 예를 들었을 때 내년 3월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만 진행이 된다면은 거의 순환매 테마를 아무리 길어봤자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반기까지는요. 순환매 테마가 계속해서 돌 가능성이 높고요. 그 순환매 테마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결국 내 종목을 잘 어루만지는 게 좋은데 그게 또 이제 순환매 테마에 엮일 만한 재료가 있는 기업인가 아예 재료가 없는 기업인가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부터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하셔가지고 역시나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내 계좌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나가도록 할 텐데요. 전화 02-377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부산이고요. 두산이고요. 10만 5천 원에 20%요. 10만 5천 원에 20%. 예, 예.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오늘 뉴스가 나왔죠. 뭐 SMR 소형 모듈 원전 이거를 뭐 지금 해외 수출하는 뭐 첫 길이 열리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오게 되고 두산도 요즘에 조금 이렇게 상승세를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 두산 로보틱스 IPO 그러니까 신규 상장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보통 이제 SK도 그랬고요. SK 바이오팜이라든가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뭐 아이 테크놀로지 이런 거 상장할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기대감 때문에요. 근데 상장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지금 완전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슈와 재료가 있을 때 올라올 때 수익을 챙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10만 5천 원짜리가 사실 뭐 들어가기 나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돌파 자리라고 하죠. 고점을 뚫고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접근하기에는 뭐 유리했던, 뭐 괜찮았던 자리라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장기로 가져가기엔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들고 가셔가지고 12만 원대에 가깝게 매도를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12만 원 뚫고 올라가게 되면 14만 원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건 12만 원 돼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목표가를 일단 12만 원으로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저기까지 왔을 때 힘이 세면은 뭐 13, 4만 원대까지 들고 가도 되지만 지금까지로서는 일단 12만 원대를 목표로 잡고 대응하셔서 짧은 수익을 빨리빨리 챙겨 나가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12만 원요?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모레 퍼시픽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3만 7,500원에 35%요. 13만 7,500원에 35%요? 네네. 일단 이런 소외주라고 하죠. 지금까지 다른 종목들 막 날아갈 때 못 갔던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들고 있었을 때 좀 들고 있다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기다렸던 게 지겨워가지고 팔아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 본전이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팔아버리게 되면 내가 파니까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자리를 잡고 인식의 개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화장품주가 좋다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비난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화장품주가 뭐가 좋냐, 화장품주 안 좋다, 망한다, 뭐 중국에서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가 싼 거니까 사놔라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때 사놓고도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지금 이제 인식의 개선이 조금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뭐 중국에서 이제는 뭐 관광객 보낸다. 그리고 천천히 들여다보니까 기업이 영업이익도 그렇게까지 줄지는 않았고 회사가 돈도 잘 벌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너무 이렇게 화장품주를 안 좋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쌓이게 되면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저는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비중이 35%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그냥 주구장창 계속 올라가주기만 한다면은 손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주가라는 게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지금 이것도 지금 1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13만 원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3만 7천 원대 35% 비중을 들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내려갔을 때 비중을 늘려서 매수가를 낮추는 게 다음 상승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당장만 보지 마시고 다음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보고 있으니까 본전인데 그냥 가져갈까 어떡하지 어쩔까 이러고 있지만 다음을 생각해 보면 조금 물러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수익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팔아낸다면. 그래도 수익 노리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게 좀 더 내가 유리한 자리를 잡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13만 7,500원까지 이게 지금 이제 본전까지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본전까지 올라오면은 거기서부터 해서 14만 원 조금 이상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비중을 한 15% 정도 그러니까 35%에서 20%까지 줄이라는 거예요. 줄여내신 다음에 다시 얘가 10만 원대 또는 11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간다면은 그때 비중을 다시 늘려서 매수가를 좀 낮추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예. 그리고 좀 멀리 보고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잠깐 이렇게 올라왔다고 대형주 투자하실 때는 좀 멀리 보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비중 조절을 좀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추는 작업만 하고 난 다음에는 장기로 가져가셔라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삼명이요. 뭐라고요? 삼명. 30.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6,200원에 10% 정도 됩니다. 6,200원에 10%요?
네. 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죠? 그때 갈 줄 알고 샀더니 그렇게 됐네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그죠? 네. 이거 지금 거의 뭐 최고점에 사놨거든요. 지금 역사적으로 6,200원대 올라온 게 이게 1985년부터 상장이 됐던 기업이에요. 아, 네, 1985년부터 지금까지 있던 기업인데 지금 얘가 이제 6,200원대까지 올라온 게 딱 두 번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한 번 올라왔고요. 지금 올해 이제 한 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딱 두 번 올라온 그 최고 고점을 지금 시장님 잡고 계신 거거든요. 네. 주식을 할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는 말을 못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갔죠. 네, 지금 이렇게 사시면 돈이 벌릴 거라 생각하세요? 제일 비싼 가격에 사신 거잖아요. 삼룡이라는 기업의 역사적인 제일 비싼 가격을 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여기서 더 갈 것 같다 사는 건 다 그렇죠. 누구나 더 갈 것 같으니까 사는 거지 내려갈 것 같으니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전부 다 올라갈 것 같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올라갈 것 같아서 사는 자리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가, 올라가기가 유리한 자리인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올라가기가 유리한 자리가 아니라 내려가기가 유리한 자리고 지금 역사적으로는 가장 고점에 올라와 있는 종목을 사버렸기 때문에 사실 돈 벌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고점에서 이제 시세 변동이라고 해요. 고점이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약간의 단기 변화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단기 변화를 노리고 단타라고 하죠. 정말 짧게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짧게 매매하기 위해서 단타는요. 최소 1년에서 3년 정도는 연습을 하고 갈고 닦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 기술이에요. 기술. 근데 시청자님이 지금 매매하신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요. 거의 10중 8구로 손실보고 손해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결국 이런 자리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뭐 물론 어떤 이유든 간에 샀겠죠. 뭐 아까 보니까 뭐 컴패시터디 뭐니 이런 이야기도 뉴스 나오고 뉴스 때문에 좋아 보이기도 하고 급등이 나오고 회사를 딱 보니까는 야 재물을 보자 영업이익도 좀 늘어나고 있구나 하니까 샀겠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샀겠지만 그런 이유로 이런 고점에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뭐 일단은 뭐 그렇게 샀는데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일단 해결책이나 좀 알려주세요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반복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종목은 대응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시청자님이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할 줄 모른다면은 칼같이 손절을 해야 돼요. 내가 손절 라인을 딱 정해놓고 칼같이 손절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이 5,500원이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5,500원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무너지면 손절하시고 단기 반등 나오면 6,000원 이상에서 손실이 좀 나더라도 빨리 정리하시고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시청자님이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변동만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대응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네. 좀 있더라도 빨리 털고 나와서 이 자리에 있지 마세요. 그냥.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거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는 주식 이거 판 돈으로 또 딴 거 사지 마시고 바로 돈 빼세요. 그냥 계좌에서 돈 빼가지고 공부부터 먼저 하시는 게 맞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DY고요. DY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8,500원에 20%입니다. 좀 오래 들고 계셨네요. 네. 뭐 일단 이것도 올라왔을 때 사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DY가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정말 좋은 기업이고요. 사실 뭐 사가지고 가져가는 걸 장려하고 싶은, 그러니까 추천하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뭐 일단은 괜찮은 기업인 거를 떠나서 괜찮은 가격은 아니에요. 저도 삼겹살 이런 거 좋아하고요. 뭐 소고기도 좋아하고 이러지만 비싸면 안 먹거든요. 회도 좋아해요. 제가 회도 굉장히 좋아하고 해산물도 좋아하지만 비싸면 안 먹어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죠? 네네. 좋은 건 아는데 내가 좋아는 하는데 비싸면은 굳이 저 가격에 내가 먹어야 되나 싶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DY라는 기업만 딱 따져봤을 때는 매출도 성장을 하고 있고 뭐 영업이익의 성장은 없지만 그래도 매출이 성장하면서 외형이 커지고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있는 기업인 것 같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을 비싸게 사버리게 되면 답이 없어요. 그냥 주식을 비싸게 사면 물리는 일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좋은데 왜 안 가지? 좋은데 왜 안 가지? 라고 하지만은 좋은데 비싸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싼 자리라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좀 싸졌죠. 지금 시청자님은 물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안 물렸잖아요. 그죠?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안 물렸어요. 이 기업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DY라는 기업이 12,000원까지도 올라갔는데 지금 5,800원이네? 싸다라고 생각할 만한 자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들고 기다리면 괴로운 거고 안 들고 기다리면은 좋은 거예요. 주가가 빠지든 말든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지금 물려가지고 DY가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샀는데 내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이거 안 좋은 기업인가 봐. 정말 망할 기업인가 봐. 아, 이거 안 좋아. 나한테 고통만 주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혼자 괴로워하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야, 이 좋은 기업이 5,800원이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발 물려있는 입장이 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비중이 20%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기업이라서 비중을 늘리는 걸 추천드려 볼 거예요. 지금은 위에서는 늘릴 이유가 없지만 아래쪽에서는 싸니까 비중을 늘려서 매수가를 낮출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 다음 상승이 나올 때 어떻게 되죠? 내가 본전을 나오든지 수익을 내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요 5,800원대부터 추가 매수를 서서히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오늘부터요. 예, 추가 예. 매수를 서서히 시작하는 겁니다. 한 방에 하지 마시고 저는 DY라는 종목을 지금 20%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한 40%까지 늘리는 걸 추천드릴 건데요. 40%를 이번에 한 번에 딱 사는 게 아니라 20% 나머지 비중을 한 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떨어지는 족족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000원대까지 목표를 두고 오늘 뭐 살려고 했던 내 돈이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면은 100만 원만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천천히 여기 5,000원대부터 5,800원대까지는 약간 지저분하게 산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거를. 깔끔하게 딱 사는 게 아니라 지저분하게 계속 산다라고 표현하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5,000원대까지 저는 비중을 늘려내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이거 탈출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죠?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네. 다음번에는 위에 올라올 때 지금 딱 차트를 보면 TV 보고 계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딱 산 자리, 매수하셨던 자리가 어딘가 하면요. 여기에요. 여기. 지금 보면은 가만히 크게 굴곡 없이 가고 있던 이 주가가 갑자기 팍 튀어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팍 튀어 올라왔는데 샀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물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반대로 해보세요. 가만히 굴곡이 이렇게 있던 자리가 팍 내려가면 사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해야 물리지 않고 수익 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네. 되나요? 네. 그래서 반대로 하시거나 반대로 하기가 힘들다 하면은 내려와서 별 요동 없을 때 사놓고 팍 튀어 오를 때 팔아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네, 그렇게 진행하시고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신팩이고요. 네, 4,850원에 15%예요. 심팩을 4,000 850원에 15%. 어, 15%. 저희 방송 보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예. 방송을 좀만 봤으면 이런 거 안 살 텐데 안타깝습니다. 일단 왜 이런 거라고 하냐면요. 이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기업은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매출도 잘 나오죠. 영업이익도 성장하고 있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거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차트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매매를 하다 보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차트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 저점이라는 게 있어요. 저점을 무너뜨릴 때 우리가 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주식을 배운다. 만약에 시청자님이 증권사에 들어간다. 증권사에 들어가서 차트에 대한 공부라서 만약에 교육을 받는다. 어느 증권사도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호주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간에 모든 증권사가 저점 깨질 땐 사지 말고 손절하라고 가르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지금 이 종목은요, 2022년 말부터 해가지고 4,600원짜리, 4,500원대부터 4,600원짜리를 저점으로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최근에 깨졌어요. 이런 자리를 들고 있으면은 불리하다라고 가르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좀 불리한 자리가 있고 유리한 자리가 있는데 유리한 자리에 들어가야 돈을 벌지 불리한 자리에 들어가갖고 돈 벌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점을 깨면은 10개 종목 중에 8, 9개가 더 내려간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들어가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 들어갔을 때 뭐 저점을 유지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저점을 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을.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들고 있으면서 상담을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제가 전문가 8년 하면서 아마 수천 번 한 것 같거든요. 저점 깨질 때 제발 사지 마세요. 저점 깨질 때 사지 마세요. 저점 깨질 땐 손절 좀 하세요. 저점 깨지면 제발 좀 파세요라는 이야기를 수천 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제 입장에서 안타깝지 않을까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 상담 딱 받자마자 저희 방송을 많이 안 보시군요 라고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방송 봤으면 이런 자리를 안 샀을 거니까. 이해가 되죠? 예. 그럼 예, 지금 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점 깨졌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손절을 해.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손절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을 다시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 원래 저점 깨지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져나온 다음에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들어가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빠져나온 다음에 네.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고, 만약에 더 떨어지면 더 싸게 사면 되잖아요. 좋은 기업을. 그래서 한 발 물러설 줄 알아야 돼요. 2보 전진, 3보 전진을 하려면은 한 발 물러서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해가지고 맨날 들어가서 기다리다 보니까 에이 저점 깨졌지만 이 종목은 10개 중에 한두 종목 올라가는 종목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다가 어떻게 돼요? 물려가지고 완전히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저점 깨진 자리에서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없다. 손절하시고 나와가지고 자리 잡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다시 가더라도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공부를 조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센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8만 제약이고요. 원에 20%요. 예. 8만 원에 20%요. 예예. 좀 손절가하고 목표가하고 좀 말 좀 해주세요. 네, 목표가하고 손절가만 궁금해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주식 못해요. 그렇게 예. 대응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 보고 예. 대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어디 뭐 점집 가가지고 내가 언제 뭐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땐 점집 가서 그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근데 예,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선을 내가 몇 초 뒤에 바꾸면 됩니까? 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운전을 할 때도 모든 거를 다 짜여진 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주식도 짜여진 대로 하질 못해요. 그래서 자꾸 짜려고 하면 안 돼요. 막 내가 언제 팔까요? 뭐지 손절할까요? 이런 걸 자꾸 잡으려고 하면 돼요. 특히나 단기 투자라고 하죠. 고점에서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그런 걸 잡는 게 중요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준이 있어야 내가 빠져나올 때라든지 들어갈 때를 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은 셀트리온 제약은 단기 투자가 아니라 조금 중장기로 봐야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 대응이 좀 더 유리하고요. 목표가를 예. 정하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거 보고 대응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주식 들어간 주식 자리가 투자라. 8만 원이라서 조금 어정쩡한 자리다 보니까 사실은 예. 이게 들고 가는 동안에 수익일 수도 있고 손절일 수도 있는 딱 중간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8만 원 예.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했다가 8만 원 이하까지 내려가기도 했다가 하는데, 어쨌든 결국 여기 아래쪽에 빗금 치고 있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박스권에 갇혀 있는 종목에서 지금 시청에 TV 보고 계세요, 혹시? TV는 예, 예. 보고 계시나요? 네. 예, 예. B급을 쳐놨는데 제가 또 가운데 선을 색깔을 바꿔놨어요. 빨간색으로요. 저 빨간 자리가 시청자님이 매수가다 보니까 딱 중간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 위에 예, 예. 올라가면 수익인데 저기 밑으로 내려가면 손실이고, 올라가면 수익이고 내려가면 손실이니까 지금 어쩌란 말이야 라는 느낌으로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저 자리가. 예. 그러면 우리가 들고 가는 동안 수익이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익이면 좋으려면 아래쪽에 사서 들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어정쩡한 자리에 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빗금 친 예. 자리에서는 사실 얼마에 샀던지 간에 그냥 들고 가면 되는 자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자리는 그냥 손절 라인은 제시하지 않도록 하고 그냥 오히려 들고 가는 게 낫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가 아마 저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예. 이 기업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결국 저는 내려가면 6만 원에 가깝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6만 원에서 비중을 늘려버리는 게 유리하고, 올라갈 때는 예, 지금 뭐 9만 2천 원까지 올라가는 습관, 그 약간의 버릇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흔적이 있잖아요. 예. 그죠? 얘는 9만 2천 원까지 가면 더 못 가고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9만 2천 원을 목표가로 잡으면서 밑으로 내려가면 더 사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더 사고, 예.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우리가 매매를 예, 하는 예. 것이 유리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좋은 공부를 말씀 좀 하시길 고맙습니다. 추천드릴게요.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 언제, 어떻게,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많이 잡혀 있죠. 일단은 오늘 오후 8시에 제가 여러분들이 하지 못했던 종목 상담들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8시에는 문현진 주챔TV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종목 상담 시간이 있고요. 그때는 제가 한 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한 분에게는 그 5개의 종목까지, 최대 5개의 종목까지 제가 한 번에 다 봐드리기 때문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상담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상담도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가 또 강연을 갑니다. 오프라인 강연으로 부산과 그리고 대구로 가는데요. 일단 먼저 토요일에는 부산에 적십자회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후 1시에 부전시장 앞에 있는 곳인데요. 저기에 오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강연을 또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요일도 제가 대구로 갑니다. 부산 찍고 대구로 올라가서 영남일보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랜만에 이제 부산 대구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요. 오프라인 강연에서만 들을 수 있는 또 재밌는 이야기. 저는 항상 강연에 갈 때마다 같은 지역을 가게 되면 강의 내용을 바꿔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강의를 들으러 오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오늘 역시나 유튜브에 여러분들 종목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올려놓은 종목 중에서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놓은 종목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스라는 종목을 지금 또 매수했다라고 이렇게 전화를 채팅을 올려주셨는데 8,06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정도 매수를 하셨네요.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인데 이제는 매수하고 나면 자기가 딱 어떤 자리 샀는지 딱 느낌이 오죠. 이제는 정희님도 지금 보면은 내가 사고 나니까 이게 이런 자리 사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거 아마 느껴질 거예요. 올라가면 맞고 떨어지는 자리에서 왜 사냐라는 거죠. 아마 지나고 나면 맞고 떨어지는 자리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더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저 자리는 고점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지를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안 들어가야 되는데 에이 뭐 들어가 볼까? 이렇게 되니까 들어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나면은 결국 거의 대부분이 고점이고 물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기서 한두 푼 더 노리려고 하는 거죠. 1, 2% 더 노리려고 하다가 물려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행스럽게도 힘스라는 이 기업을 저 위에 단계 고점에 사신 건 아니기 때문에 아래 단계에 있는 자리에서 흔들림에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 회사 자체도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일단은 적자에서 흑자로 다시 또 돌아서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닥에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라든가 OLED 이런 업종을 갖고 있는 기업이 최근에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흑자로 돌아서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산업이 제가 계속 커질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도 강조를 많이 해드렸죠. 디스플레이 산업은요 지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뛰어오를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이니까 내려왔을 때 사야 되겠죠. 근데 미리 샀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남들보다 비중을 좀 더 크게 가져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저는 6,000원대 자리 잡고 있는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 좀 진행하셔서 매수가를 낮추자. 그리고 비중을 20%대까지 늘리자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혹여나 외부적인 요인이죠. 시장이 안 좋거나 중국이 안 좋아가지고 증시가 빠지면 얘도 빠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든 간에 조금 외부적인 요인으로 증시가 밀리면서 5,000원대까지 밀린다면 저는 비중을 30에서 40%대까지 늘리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그렇게 내려갈 때 겁먹지 말고 추가 매수를 하자. 그렇게 내려갈 때 사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경험을 쌓으시면 올라갈 때 절대 안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경험을 만들어 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삼보 모터스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6,980원에 30% 정도 루나님께서 매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일단 6,980원에 매수한 것도 지금 딱 보니까는 빨간 선인데 야 이것도 이제 사고 나니까 보이죠. 아이고 내가 올라갈 때 샀구나. 올라갈 때 사면 안 되는데 올라갈 때 샀구나. 그리고 올라갈 때 더 갈 줄 알았더만 맨날 물리구나. 제발 사지 마라 이거예요. 올라가는 라인 때 사지 마시고 내려와 있는 라인 때 사야지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올라갈 때 수익을 내고 내려갈 때는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우리가 매수를 하고 올라갈 때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려갈 때 매수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역배열은 사지 마라, 내려가면 더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올라간 것도 내려가고 내려간 것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려갈 것 같으면 올라간 것을 여기 사가지고 다 기다려버리는 것보다는 내려간 걸 사가지고 조금 기다리고 올라갈 때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 내려갈 때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매매 전략이고 이거는 수많은 주식의 대가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제가 쓰는 방법이 아니라 저도 쓰지만 수많은 주식의 대가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삼보모터스라는 이 기업도 사실 주가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위로 한 번씩 과하게 튀어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기 아래쪽에 5,000원대부터 해서 위쪽으로는 8,000원대 이상까지 한 번씩 튀어오르는 종목인 거죠. 그래서 5,000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매수하기 좋은 기업인 거고 8,000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팔아내기가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8,000원에 가깝게 샀기 때문에 7,000원에 거의 가깝게 샀기 때문에 물렸다라고 보면 되고요. 비중이 30%라서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기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기다리게 되면은 남들은 지금 사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자리긴 한데 어쨌든 남들은 지금 사서 올라갈 때 수익 볼 때 나는 결국 기다려서 본전 찾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업박자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이번 박자는 버리시고 다음 박자 노리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추가 매수 없이 이번 박자 올라올 때 7,000원에 가깝게 매도를 좀 진행하시거나 7,000원부터 비중을 줄이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서 팔아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삼보모터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0원에 가깝게 사면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8,000원에 가깝게 사면은 결국 물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8,000원에 가까워질수록 매도하셔가지고 반대로 5,0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뭐 하면 되죠? 사면 됩니다. 그때까지 뭐 하나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주식은 자꾸 사고 팔아야 된다.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 인생 앞으로 몇 년을 하든 간에 내가 주식을 맨날 한 주라도 사놔야 된다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안 사고 기다려도 그것도 주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그런 인식을 조금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 현금을 좀 들고 기다리자. 만약에 이제 좀 변수는 뭐냐면 7,000원까지 올라오는 요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뭐 한 1,500만 주라든지 이 기업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만 주에서 1,500만 주의 거래량이 만약 발생이 된다면은 저는 좀 더 가져가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거래량 보면서 홀딩 여부는 그때 파악을 해보자. 지금은 7,000원대 본전 오면은 비중 줄이는 것을 1차 목표로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세토피아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3,060원에 5% 정도 비중을 사셨는데요. 야, 이거는 이제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제 떨어졌을 때 샀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보통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고 제일 대응을 못하고 제일 많이 물리는 자리가 눌림목입니다. 이런 눌림목.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N자 반등이라고 하죠. 이렇게 눌림목을 형성돼가지고 여기서 반등 나가지 않을까라고 괜히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 종목도 2022년을 보면요. 올라와서 여기서 눌리면서 버티고 있다가 밑으로 떨어지고 한참을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기서 다시 올라오기까지가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만약에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요. 아래쪽이라서 1년이 거지 뒤쪽에서 밀리면 2, 3년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온 상태에서 밀리면 2, 3년 걸린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짧게 봐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밀릴 때 손절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저점이죠. 2,600원을 손절한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튀어오르게 되면은 3,400원대까지 단기 반등이 나오게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대신에 지금 고점이 점점 이렇게 해서 보면은 낮아지고 있는 하향,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점이 점점 낮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면 되냐면요. 운동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우리가 뭐 벤치프레스라든지 이런 걸 한다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역기를 든다 생각해 볼게요. 역기를 드는데 처음에 막 잘 들어 올리고 있다가 점점 힘이 빠지면 어떨까요? 덜덜덜덜덜덜덜. 그 다음 어떨까요? 더 못 올라오고 덜덜덜덜. 또 힘이 빠지면 어떨까요? 이제 아예 들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 느낌처럼 힘이 빠졌을 때 고점이 낮아지게 되죠.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힘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힘이 빠지면요. 밑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힘조차 없어져가지고 밑으로 툭 떨어지게 되는데 그럼 2,000원까지 바로 쑥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접근하면은 안 되는 자리. 그리고 특히나 고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급등 나오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윗골이 달리는 이런 자리는 보통은 고점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 이렇게 고점 신호 만드는 자리들은요, 삼성전자에서도 볼 수 있고, 신라젠에서도 볼 수 있고, 수많은 기업들에서 고점 신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잡지 않는 게 좋은데, 괜히 이런 거 잡게 되니까 여기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데 잘 안 올라갑니다. 단기 대응하기도 좀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또 유튜브 또 보고 있는데 지금 한 종목이 더 있습니다. 캠트로스가 남아 있는데요. 8,750원에 지금 10% 정도 이렇게 비중을 샀다라고 하셨고요. 8,750원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게 비싸게 사신 건 아닌 거거든요. 특히나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2차 전지 관련주로 막 엮여 있고 해야 되는 기업인데 과거에 한때 급등이 나와서 그런 건지 또는 무거워져서 그런 건지 또는 이번에 집중을 좀 못 받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이게 배터리라던가 이런 쪽에 엮여 있기
있긴 해도 2차전지 시장에 엮여 있긴 해도 이번에 급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시세를 많이 내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얘가 올라온 그 힘이 먼저 발생이 됐기 때문이겠죠. 먼저 타올랐기 때문에 뒤에 타올라갈 뭐 어떤 재료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2차전지 재료가 지금 사라지게 되고 점점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캠트로스 같은 이런 기업들을 갖고 있을 때는요, 에코프로를 봐야 되거든요. 에코프로가 지금 여기서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만약에 한번 또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세상이 또 떠들썩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게 될 것이고, 근데 여기서 뚫는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가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고점 신호가 나와 있다. 이것도 윗골이 달려있고 이렇게 음봉 떨어지고 밑으로 빠져있는 요 자리가 보통은 고점 신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부터는 올라가기가 매우 버겁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장기로 우상향하고 또 올라가기는 조금 버거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2차전지는 지금 테마가 약간은 재료가 조금 남아는 있습니다만은 활활 타오르긴 힘들다라고 보여지죠. 그럼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단기 반등은 이 종목상으로 본다면은 결국 6,700원대에 한번 튀어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9,000원대까지 올라오면은 빠르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건 장기로 가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빨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 테마가 날아오를 때 얘가 여기서 사실 18,000원대 이상까지 막 날아갔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2차전지에서 일단은 냄새가 좀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재료가 많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세게 가기는 힘들 것 같죠.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반등 때 9,000원 이상에서 빠르게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2차전지 테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기 투자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부터 장기 투자할 필요도 없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상담은 전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일진 다이아. 일진 다이아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21,400원에 5%요. 21,400원에 1,400원에 5%. 5%. 이게 이제 천천히 모아가다가 네. 쉬고 있는 종목이거든. 네, 모아가다가 전에. 뭐 일단 이 기업이 앞으로 나갈 방향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일단 다이아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다이아몬드 뭐 가공해서 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공업용 다이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다이아몬드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공업용 다이아로 해가지고 뭐 재단을 하거나 자르거나 뭐 그렇게 뭐 하는 쪽, 절단하거나 이런 쪽에 쓰이기 때문에, 연말하거나 이런 쪽에 쓰이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이 제조업이라든가 기업의 성장, 그러니까 앞으로 제조업의 성장이 좀 있어야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밥이 팔려야 김밥 재료를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죠. 김밥이 예. 안 팔리는데 김밥 재료를 왜 삽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들이 다 안 좋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안 해요. 특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만 보더라도, 시청자님만 보더라도, 네.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지금 막 펑펑 돈을 써제끼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뭔가 주머니를 좀 닫고 뭔가 좀 이렇게 아끼자는 분위기인 것 같으세요? 아끼는 분위기. 아끼는 분위기죠. 그렇게 아끼는 네. 분위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여행 가고 싶은 욕구는 있다 보니까 아껴서 차라리 여행을 가지 옷을 사거나 뭐 제품을 사거나 이런 데 돈을 많이 아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 잘 안 되고, 반도체도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고, 제조업이 점점 이렇게 하향으로, 곡선으로 점점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 제조업이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공업용품,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공작 기계라든지 뭐 이런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에 필요한 어떤 장비를 만드는 이런 기업들이 흥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닥 잘 모르겠습니다. 흥할 가능성은 조금 지금 당장은 희박해 보인다는 거죠.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제조업 분위기가 다시 또 호전적으로 바뀔 때까지, 사이클이 돌 때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고, 그러면 얘가 지금 바닥에서 모아간다고 했을 때 재료도 없는 기업을 괜히 모아가고 있는 거죠. 엄청 오래 걸리는 기업.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네, 인기도 네. 없고 사람들이 봐줄 것 같지도 않고 올라갈 것 같지도 않은 기업을 싸니까 스스로는 모아가고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좀 이 관역이 좀 잘못된 거 아닐까. 왜 이걸 모아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쉽다라는 거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얘가 수소차과 관련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쪽으로 네. 엮여 있어가지고, 한 번은 이제 그쪽으로만 엮여준다면 튀어 올라가가지고 2만 원대까지는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만 원대 이상까지도 복구할 수 있고요. 지금 일단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5,000원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에 자리를 잡지 못하면 또 10,000원대까지 밀릴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서 좀 마음고생도 많이 할 거고 시간도 많이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가 지지가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지지가 될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저는 18,900원대에서 빠르게 정리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거나 다른 걸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 이번에 감사합니다. 지지가 되면서 올라올 때 거래가 발생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소차 이야기라든지 또는 개별 호재라고 네. 하죠. 뭐 무슨 계약을 맺었네, 수주 계약을 했네,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좀 강하게 2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일이니까 지금 당장은 예상하지 말고 19,000원대부터는 네. 매도한다 생각하고 대응합시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상이고요. 대상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7,460원에 16%요. 27,360원에 16%. 460원에 16%. 16% 비중이면 저는 더 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식품 관련주들은요, 당장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식량난, 식량 문제, 지금 뭐 식량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AI 쪽으로 가 있거나 수소차로 가 있거나 또는 전기차, 뭐 2차전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아 보이니까 산다고 해갖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나중에 좋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당장 내일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내가 오늘 사놨는데 내일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가격이 비싸지면 제일 좋겠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확률이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는 많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식량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 있어가지고 식량 관련주는 저는 사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사람들이 좋아할 때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들고 있는 사람들이 꼴배기 싫고 들고 있는 사람들이 손실나고 에이 싫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손절하고 나갑니다. 근데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사주지 않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지 기업이 뭐 망해가고 있는가 하면 기업의 매출은 오히려 성장을 하고 있고 대상 같은 경우도 지금 김치를 뭐 저기 해외로 많이 수출해 나가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좋은 기업이고요. 현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 망할 기업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해갖고 나쁠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떨어졌을 때 더 사야 된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불러요. 지금 이제 2021년의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2021년 이후로 안 빠진 종목이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그때는 장이 안 좋았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만 본다 하더라도 2021년 이후로 다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당시에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게 기업 가리지 마라, 종목 가리지 마라, 그냥 사지 마라, 현금 들고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그 이야기입니다. 2021년 제가 종목을 다 팔아라 라는 이야기까지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팔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근데 어쨌든 그때 사서 들고 있는 종목은 어차피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시청자님도 물리고 세력도 물리고 외국인 기관 다 물려요. 어차피 물려요. 대신에 그 이후에 대응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기다려서 본전도 못 찾지만 누구는 본전을 찾게 되는 거죠. 그 대응이 저는 이제 할 만한 단계가 오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래쪽에서 거래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최근 거래량과 최근 하락의 흐름을 봤을 때요. 16,000원대부터 18,000원대까지는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하락세입니다. 끝까지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그죠? 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지금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16,000원부터 18,000원대까지 자리 잡을 것 같기 때문에 자리 잡을 때 저는 비중을 35%대까지 늘리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자리 잡는다라는 개념은 16,000원대, 16,000원에서 18,000원대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도 않고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옆으로 가야 돼요. 그걸 우리가 보통 횡보라고 부르죠. 그죠? 네. 횡보하는 단계가 일단 나와줘야 돼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단계. 내려가다가 내려가지 않는 단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단계가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그냥 그대로 홀딩하고 가져가시다가 더 살 생각을 하시고 더 살 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16,000원에서 18,000원대 비중을 35%대까지 늘리면 좋으니까 그때까지 홀딩하고 가져갔다가 추가 매수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 올라올 때 대응을 하자. 아마 식량 관련주는 제 생각에는 역시나 올 말 내년 초 뭐 이쯤에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 잡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잘 해놓는다면은 뭐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분할 매수로 사는 게 좋겠죠? 분할 매수로 사는 게 제일 좋고요. 일단은 지금 안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리 잡을 때까지 냅두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유튜브에 지금 많은 종목들이 올라와가지고 유튜브 종목을 좀 봐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봐드릴게요. 유튜브에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19,700원이라서 오늘 올라왔는데 손절할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이런 자리들도 지금 보면은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올라갈 기업인가? 라고 하면요. 회사가 지금 나쁘진 않은데 얘는 지금 이제 패션 쪽이란 말이에요. 패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류 쪽이라는 거죠. 의류 쪽은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 뭐 좋아진다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안 좋아진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죠. 근데 사람들이 지금 옷 사는데 소비를 돈을 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얘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을까. 횡보하는 구간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도 이제 잡기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업이죠. 근데 지금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올라오면 2만 원대 이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홀딩해서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2만 원 이상에서 팔아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팔까 말까 고민 많이 되시겠지만 저는 조금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내려간다 하더라도 굳이 지금 뭐 팔 필요가 있을까? 2만 원대까지 가져가서 파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 그렇게 휘둘리는 시간도 아깝고 휘둘리는 내 에너지가 아깝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오늘 정리를 하신 거나 아니면 여기 윗자리 뚫을 때 정리하시는 거. 그러니까 조만간에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 2만 원대까지 지금 시세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홀딩 의견 드려보면서 2만 원 이상에서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대우건설인데요. 지금 6,5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비중이 10%라고 하셨는데 6,500원에 10%면은 사실 이거는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니죠. 특히나 금리 인상기에 왜 저는 건설사를 투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금리 인상 안 끝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힘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지금까지 팔아낼 만한 아파트들이라던가 건설 그런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영업이 높은 건 사실인데 사실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인식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건설사는 지금 아직까지는 오늘도 뭐 GS건설 뭐 영업 전지 처분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건설사는 아직까지 투자하기는 좀 시기상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하는 것도 시기상조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에 빠져 내려오고 난 다음에 계속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아래쪽에서 다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좀 시기상조다. 지금 중국도 부동산 문제가 있고 일본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기 지금 미국도 부동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최근에 집값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이 진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내려가다가 나온 단기 반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락이 또 나온다. 그래서 그 하락 나오기 전에 한번 튀어오를 때 그냥 추가 매수 없이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밀리게 되면은 저는 좀 많이 빠질 수 있다 보기 때문에요. 이거는 홀딩하는 것보다는 올라올 때 정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5,500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5,500원까지 올라갈 것 같으면 내가 4,400원에 추가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5,500원까지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을 때죠. 이거는 5,500원까지 올라온다면 정리하자는 거고 만약에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고 밑으로 밀린다면요. 3,000원이나 2,500원까지 내려간다면 그때는 저는 건설사 투자해볼 만한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라고 하더라도 투자해볼 만한 가격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이 3,000원 이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려가면 오히려 반토막 나는 자리지만은 반토막에서 안 팔 거면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3,000원, 2,500원대 저는 가깝게 추가 매수를 과감하게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올라온다면 탈출하고 다시 사면 되는 거고 만약에 올라오지 않으면은 물린 종목을 물린 비중을 더 늘리지 말고 확실한 자리에서 늘리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추가 매수 고민을 좀 많이 하세요. 추가 매수 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때다 싶은 기회가 아니고선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다 싶은 기회도 생각보다 빨리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천천히 기다려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고민들이 해결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추가 매수 포인트를 내가 찾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오후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이 있습니다. 문현진 주챔TV 오셔가지고 종목 상담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역시나 부산, 대구로 제가 오프라인 강연을 가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강연 참석하셔서 오프라인에서만 즐길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